안녕하세요. 김기한TV의 김기한입니다. 지식재산학 개론 12부작. 그 중에 이제 벌써 8강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가 뭔지는 이제 감 잡으셨을 건데, 디자인 특허가 왜 중요한지, 이게 요즘 핫합니다. 일단 시대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이제 이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건, 선택에 대한 옵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시대가 변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취, 개인 취향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이제 4인 가구 이상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 2인 가구, 2200만 가구 중에 통계청 2020년 기준인가요? 1, 2인 가구 합친 게 한 1150만, 1200만 뭐 이렇게 돼요. 이 추세는 이제 점점 높아질 거고 1인, 2인, 3인, 4인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한 95%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5인, 6인 가구는 거의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1인, 2인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제품의 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가 경쟁력 확보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스펙 중심으로 상품 기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제 스펙 중심으로 싸움을 했었는데 이제 1, 2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 대량 생산으로 그냥 단순하게 많이 찍어냈다가는 개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안 팔리죠. 예, 재고 떨이를 해야 되는 재고 때문에 도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의 개성,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하는데 가격이 좀 높아지더라도 제품의 개성, 아이덴티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스펙상에서도 기능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아이덴티티, 제품의 개성은 디자인으로서 표현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기능의 똑같은 성격의 제품이라도 철저하게 디자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기술이 목에 찬 산업군, 가전도 그렇고, 뭐 자동차 산업 이런 쪽도 이제 목에 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펙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디자인 싸움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키바잉 팩터라 그러죠. 물건을 살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물건을 구매했다. 주요 인자인 키바잉 팩터를 조사해봐도 3명 중에 1명이 나 이거 디자인 보고 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 MZ 세대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제 1, 2인 가구가 재편이 되면서 이들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상품 기획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디자인이 중요시 되고요. 이 MZ 세대의 특징을 한번 읊어드리면은 자신의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싸거나 배송 기간이 길어도 구입을 합니다. 또는 마음에 드는 브랜드, 제품, 재구입에 대한 가능성, 로열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디자인이 특히나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2020년 신차 구입자의 핵심 구입 이유, 키바잉 팩터를 조사를 한 거를 쭉 깔아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이제 복수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사는데 첫 번째 이유가 안전성 45.9%. 근데 불과 0.9% 차이로 외관 스타일,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모델이냐 최신 모델이냐 이런 디자인 여건이 한 36.8%.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25.9%. 4명 중에 1명은 실내 인테리어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셋 중에 하나는 디자인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는 제품의 기능적이거나 브랜드적이거나 디자인적인 가치를 적어도 1개 이상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특히 동일 수준의 기능적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인 브랜드, 도찐 개찐인 성능일 때는 철저하게 디자인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자의 최종 구매에 절대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을 만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외부 강연 같은 거 나가면 이제 잘 하는 얘기인데 엔지니어의 시대는 갔어요. 지금 뭐 일시적으로 개발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AI가 더 고도화되면서 인력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천대받았던 디자이너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까운 미래 한 5년 뒤부터 해서 한 향후 뭐 10수년간은 디자이너들, 정말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대우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를 하나 또 읊어드리고 싶은 게 요즘 브랜드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비즈니스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대카드죠. 현대카드 보면 이제 스타벅스랑 제휴카드. 최근에 뭐 애플페이도 이제 혼자 이제 뭐 독점하듯이 그렇게 내버려서 현대카드는 마케팅 회사, 정말 이제 뭐 금융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다라는 게 명확해졌고 그만큼 이제 이 코워킹 혹은 이제 콜라보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한 기업이 모든 산업 분야라든지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기업이 이제 어떤 특정 연예인이라든지 특정 TV CF 같은 거에서 누군가에게 올라타는 뭐 이런 수준의 마케팅 활동을 했다면 완전 다른 색깔 혹은 다른 이미지 하지만 공동의 앞에 이제 언급드렸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그런 이제 공략하고자 하는 고객, 잡고자 하는 고객층이 공동의 고객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콜라보를 합니다. 제니하고 이제 뭐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곰표 요즘 시리즈 뭐 TV CF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구찌, 미키마우스 모자. 저 이거 처음에 짝퉁인 줄 알았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업 대 기업의 이제 제휴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도 강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공동으로 기획 출시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이제 이득이 아닌 사업체들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진행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6가지 방법, 현업 이제 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읊어드리면 첫 번째 영감이에요. 결국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특히 디자인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이제 서로 다른 뭐 고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교육,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비용 절감. 예. 뭐 이제 이런 새로운 캐릭터를 구찌가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박는다라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가 나는데 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세이브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기존에 자사가 가진 역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거를 타사하고의 콜라보를 통해서 문제 해결도 많이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윈윈. 예, 이런 6가지 이유로 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는 불을 지폈어요. 사실 이전부터도 디자인 특허는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2012년도인가요?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디자인 특허 소송이 붙었죠. 이때 10억 5천만 달러. 배심원 만장일치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최종 판결은 하나로 제가 기억으로 한 5천억, 6천원 정도 수준을 삼성이 물어주는 걸로 판결이 났고 보통 이런 판결이 나면 뒤에서 내고를 하죠. 얼마 줄게 혹은 뭐 조금 깎아줄게 대신에 이거 로열티 줘 혹은 뭐 이 시장에서 니네 까불지 마 사인해 뭐 이런 식의 뒤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데 삼성이 좀 개망신도 당했고 애플하고 이제 특허 소송 때문에 개망신도 당했고 반대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있고 유명세를 탄 것도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업에서도 디자인 특허 그전에는 오로지 기술 특허만 파다가 디자인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식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에서. 이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불을 지폈다고 생각은 들고요. 예, 디자인 특허에 대한 개념을 일단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강의에서 이 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신미감, 예, 외관상의 신미감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고 물건의 장식적인 측면만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는 절대로 디자인 특허가 아닙니다. 다 발명 특허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디자인을 통해 물품의 기능성과 구별이 돼야 되고요. 요거 언뜻 보면은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요거 이제 판결 내용 읊어드리면은 디자인 특허는 기능성이 주는 일반적 개념에 대하여 주어지지 않고 기능 상관없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제 안마감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식성이 주는 전체적이고 시각적 인상에 대하여 주어진다. 그러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예, 그래서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치매 혐의물, 이게 치매 혐의물인데 긴 손잡이에 두 개의 공이 양쪽으로 달려있다는 개념적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장식성이 다른 것이라면 신미감이라고 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신미감이라는 거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 다르죠. 예, 이게 다르다면은 디자인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 기억해 보시면은 뭐 아빠든 엄마든 저작권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권리 범위는 저작권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제도적인 부분을 특허를 따라가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이거 디자인 침해 아닌가 싶은 웬간한 것들이 침해로 성립받기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물품의 전체적 디자인 개념이 보호되어야 한다면 이는 실용 특허로 출원되어야 한다. 예, 다릅니다. 예, 디자인 특허와 실용 특허는 다르다. 또 디자인 특허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선행 디자인, 발명처럼 선행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디자인하고 뉴 디자인이 이제 붙었을 때 그 앞에 선행 디자인하고 뭐가 다른데 이거를 따져요. 그래서 3자 비교, 이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디자인 특허에 이제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 같은 거 하실 때 감을 잡으시기 좋기 위해서 이제 3자 비교 요 법칙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행 디자인 있고 등록 디자인 있고 침해물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어디가 더 가깝고 더 뭐냐. 예, 가까운 쪽이 아무래도 침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랑 가깝고 얘랑 멀다라고 하면은 얘는 비침해요, 명확하게. 예, 게임패드 사례 보죠. 침해물 패드 손잡이는 각졌어요. 예, 명확하게 각졌죠. 특허와 선행 디자인의 손잡이는 둥글어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디자인의 특징이 선행 디자인과 특허 디자인이 가깝고 얘랑 가깝고, 예, 침해물은 멀어 보인다. 그래서 비침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던 거고요. 셔틀콕 사례 같은 경우도 얘가 등록된 디자인이고 이제 침해물로 이제 언급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 저도 이제 이거 공부 처음에 할 때는 야 이거 침해 아니야? 야 이런 거 디자인 특허 침해라고 해야지, 뭐가 틀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미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야 그냥 민자잖아요. 눈 같은 게 있죠. 꼬리 부분도 민자잖아요. 구멍이 있거나 뽕뽕뽕 이게 있죠. 그래서 등록 디자인은 이제 셔틀콕 앞부분, 꼬리 부분에 별다른 문양이나 특징 없죠. 민자요. 침해물은 1번 셔틀콕 앞부분 눈 모양 있고 몸체 부분에 줄무늬 있고 꼬리 부분에 구멍도 있어요. 침해물 2번은 꼬리 부분에 3개의 구멍이나 있어요. 3개나, 하나도 아니고. 등록 디자인, 침해물, 디자인 신미감적으로 다른 디자인이다. 비침해. 예, 저작권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3자 비교 소개해드렸죠. 예, 선행 디자인, 특허 디자인, 침해물. 선행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등록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침해물이에요. 얘랑 얘는 느낌이 틀리죠.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다리가. 근데 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등록 디자인이. 예, 그러니까 얘랑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근데 침해물이 다리가 보면은 흡사하죠. 흡사한데 여기만 이제 지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느낌이 침해물이랑 등록 디자인이 아무래도 선행 디자인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죠. 침해입니다. 예, 앞뒤 다리가 특허 디자인과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데, 선행 디자인은 바로 뒤로 구부러진 다리인데 비해서 특허 디자인은 구부러진 디자인을 가진다. 구부러졌죠. 안쪽으로 이렇게 얘는 둥근 디자인이고,
선행 디자인의 팔걸이는 매우 높고 둥글고 경사가 졌어요. 예, 선행 디자인은 팔걸이의 끝에 의자 끝부분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예, 양자의 전체적인 인상이 다르다. 그래서 얘랑 치매다. 그리고 천장형 선풍기,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선행 디자인이고 등록 디자인이고 치매물인데 딱 봐도 가깝죠. 얘 멀죠. 읽지 않고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겹쳐져 있어요. 날개가 얘도 겹쳐져 있어요. 얘 떨어져 있죠. 여기서 일단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그 중간에 뭔가 이제 등록 디자인에 뭔가 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 신미감상으로 크지 않아요. 얘는 확연히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르죠. 예, 펜 날개 무늬는 중심원에서 발산, 예, 치매물은 중심선에서 발산. 예,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치매 이렇게 성립이 된다. 요런 부분이 틀립니다. 요 정도는 감을 잡으시고 3자 비교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자인을 하실 때 뭔가 벤치마킹을 하셨을 때 나 치매다, 치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보호하시거나 혹은 남이 이거를 뺏겼을 때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특허 전문 변리사나 지식재산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조금 이 정도 지식 수준은 있으셔야지 대화하기가 훨씬 수월하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철저하게 이제 저작권, 요거는 이제 저작권인데 저작권 침해 사례인데 디자인이랑 이제 권리 범위가 흡사하게 가다 보니까 디자인 특허의 3자 비교법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원리를 이 저작권 세계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허로 보호를 받는 거 그리고 디자인 특허를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등록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뭐 이런 제품 같은 거 나오면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디자인 특허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엉클쌤의 저금통이라는 사례인데 원고가 있고 치매물이에요. 치매라고 이제 뭐 얘기했겠죠. 근데 보시면은 오히려 선행 디자인이랑 얘랑 가깝죠. 예, 가깝죠. 한번 보십시다. 저작물과 원고 저작물은 치매물과 원고 저작물은 양키 인형이 동전과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은 흡사해요. 흡사하죠. 원고 저작물의 비율이나 모양은 전체적으로 치매물보다는 선행 저작물에 가깝죠. 예, 비율이 가까워 얘에. 치매물은 가방 모양도 변경을 했어요. 예, 디자인이 틀리죠. 원고 저작물이 선행 저작물로부터 큰 변형이 없어 보인다. 사소한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원고 저작물. 일단 디자인권이 없어요. 이 저작권은 뭘로 보호한다고 얘기 드렸죠? 창작성을 보호하는 건데 선행에 비해서 창작성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 저작권 없어. 창작권 없어. 얘 침해 아예 성립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디자인 특허, 저작권 같이 알아두실 필요성. 왜 지식재산학 개론 12부작을 하는지, 왜 이 전반적인 지식재산학에 대한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지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디자인 특허 3자 비교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어디 가서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교양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대화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지식재산학 개론 수업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표권. 결국은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 IP 창업이라든지 이 IP를 활용해서 사업 잘해 가시고 돈 많이 버시고 궁극적으로 브랜드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브랜드 뭘로 보호하냐? 상표권으로 보호합니다. 이 상표권에 대한 소개 9강, 10강에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튜브 김기한TV의 김기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유익한 지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